안녕하십니까. 뉴욕 중앙일보 박기수 경제부장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트럼프 범프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제시했고 또 취임 초반에 추진을 하고 있는 미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나 또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, 특히 이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, 그리고 이제 세금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것, 또 뭐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 등등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장밋빛 공약을 내놓으면서 이로 인해서 뭐 연간 4%대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시장이 상당히 고무돼서 이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나 또는 그 증시가 이 랠리를 보인 현상을 두고 일시적으로 경기가 상승하는 어떤 국면을 보이는 것을 그 트럼프 범프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는데요.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어떤 트럼프 범프라는 어떤 일시적인 경기 부양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이 기대감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뭐 지난주부터 조짐이 보였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 이게 약간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우려를 낳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제일 먼저 이제 그런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게 증시인데요. 증시가 뭐 계속 상승세를 보여왔고 불과 얼마 전에 그 다우존스 종합지수가 다우존스 지수가 21,000선도 돌파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그 뒤로는 약간 주춤하더니 이번 주 들어가지고 크게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뭐 21일 날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가 그 다음 날에도 소폭 하락해서 결국 22일에는 2600선까지 다시 후퇴를 했습니다. 뭐 그 뒤에 23일 날 조금 조정되는 국면이긴 한데요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증시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국 경제에 대한 이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그 공약으로만 내세운 것들 중에 시행된 것이 거의 없고 또 일부 이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 부작용을 낳고 있고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트럼프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의문이 상당히 들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제일 커진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가지 행정명령 중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는 일단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반이민 행정명령 또는 뭐 일부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에 대한 어떤 이국 금지령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거하고 맞물린 게 이제 불법 이민자 단속 이걸 강화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뭐 경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이 자체가 이미 법원에서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들 여론 내지는 어떤 이 사법 시스템에서 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어떤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볼 때 이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 사실상 이민자 노동력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이게 절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또 그런 시각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뭐 한인들 같은 경우는 뭐 특히나 뭐 한인 주력업종 같은 경우에도 한인 스스로가 이민자이자 또 고용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이 적지 않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. 또 두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결정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지금 방송을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23일 현재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공화당이 이제 추진을 해왔습니다.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일 첫 번째로 이걸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었고,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트럼프 케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트럼프 케어에 대해서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이
반대 의견이 많아서 수정안까지 나오고 했지만 여전히 이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이고 연방 사하원도 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에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했던 제일 첫 번째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오바마 케어 대체하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큰 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세금 제도를 개혁하는 문제나 또는 뭐 무려 이제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하는 문제는 그럼 도대체 그런 이 돈들은 다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걸 어떻게 과연 의회를 통과하고 또 각 부처의 어떤 시행 규정을 만들어서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. 뭐 그런 마당에 지금 예를 들어 정시를 상당히 이제 정시 랠리에 큰 역할을 했었던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시행했던 이 금융 규제 법안, 이른바 이제 도드 프랭크 법이라고 하는 걸 사실상 이 폐지를 시키는 어떤 그런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 조만간 실행될 것처럼 하더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시가 많이 깔아앉는 데 역할을 한 것 같고, 또 한 가지 이제 연준은 또 이하고 관계없이 사람들이 기대 심리 이상 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 어떤 예방적 조치의 성격이 강합니다.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이미 지금 작년 12월에 있어 3개월 만에 지금 추가로 금리를 지금 인상을 한 상태인데, 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결국 이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꼭 그렇게 유리한 조치는 아닙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연준도 이렇게 지금 금리를 인상시켰기 때문에 정시를 비롯한 미국 경제에 그다지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. 또 문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 없이 지금 그 말로만 사람들 기대 심리를 부추겨서 지금 랠리를 이끌어 왔는데,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그게 계속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게 한 가지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뭐 일자리가 조금 미국 내로 다시 들어오고 해서 뭐 앞으로 뭐 일자리가 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당장 발표되는 숫자들만 보면 일단 가구 소득이 생각만큼 늘고 있지 않고, 최근에 미국 경제에서 가구 소득이 별로 안 는다는 얘기는 결국 소비 지출이 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서 70% 정도 이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늘지 않으면 결국 물가도 연준이 원하는 만큼 물가 상승률도 오르지 않고 결국 쉽게 얘기하자면 경제가 성장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경제 성장의 이 사이클이라고 하면 일자리가 늘고 사람들 소득이 증가해서 지출이 늘고 해서 다시 소비 활동으로 이어지고 기업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사이클이 돼야 되는데, 지금 그 고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소비 지출이 안 늘고 있고 또 그 원인으로 소득이 안 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취업이 되긴 했지만 불안정 고용된 사람들이 많은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거고, 과거보다 사람들이 조금 소비 패턴이 변했다, 더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더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, 최근에 발표된 자료만 놓고 보자면 일단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빚이 많다는 거고, 두 번째는 나라도 지금 미국 정부도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또 기록했습니다. 그래서 이 어떤 거시적인 경제 지표가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말만 가지고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하는 게 별로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는,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발이 다 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게 이제
전문가들의 상당한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고요. 거기다가 지금 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예상했던 대로 올해 들어서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까지 지금 최근에는 배럴당 $50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미국 셰일 원유를 다시 생산을 늘리는 바람에 다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, 유가가 $5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 미국 경제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유가도 지금 도와주질 않고 있고,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범프는 사실상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전망이 많이 나오고,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거는,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뭐 나쁘다, 또 뭐 앞으로도 나쁠 것이다라고 비관적으로 볼 만한 또 징후도 뚜렷하게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상황이다. 그래서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그게 결국 경제 성장 동력을 많이 약화시키는 걸로 작용을 하고 있고,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건, 내년엔 다시 연방 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경험을 토대로 보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추진하든 세제 계획이든 어떤 거든 올해 안으로 만약에 가시적인 어떤 그 모양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올 상반기에는 어떤 큰 그림이 나오고 하반기에 추진이 되지 않으면 이 트럼프가 생각했던 그런 정책은 아마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, 그렇게 되면 지금 몇 달 동안 이어졌던 트럼프 범프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는 조만간 없어질 수도 있다.